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플러터 기초 강의 내용에서 스테이트리스와 스테이트풀 위젯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레포지토리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러터라고 하는 레포지토리고요. 여기에 지금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두 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일전에 사실 일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작년 영상이더라고요. 엄청 오래전에 제가 이론편 영상을 하나 요걸 찍어 놨었는데요. 이게 이제 혹시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신다, 아니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때 날 기준으로 1년 좀 넘게 지났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컨셉인 거니까 이 컨셉을 이해하고 가시면 좋으니까 우선은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엄청 디테일하게 뭘 보겠다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이 플러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도 사실 아직 엄청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은 할 줄 알면 장땡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는 제가 작년에 이걸 공부했을 때만 해도 전문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전문가분들도 좀 양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제가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인상은 이 플러터가 아직 그 메인스트림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되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요거 책임지고 있는 데가 구글이다 보니까 그래도 구글의 힘을 좀 빌려서 어느 정도 계속 꾸역꾸역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문법 자체도 쉽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요런 구조도 있잖아요. 그 뭐 생명 주기라고 해서 스테이트리스 위젯은 이렇게 간단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스테이트풀 위젯은 지금 스테이트풀 위젯하고 스테이트로도 나눠져 가지고, 여기서 스테이트가 이닛이 되면은 요런 복잡한 이 생명 주기를 가지는 이런 상황으로 동작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거는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당장. 우선은 이 강의 영상도 플러터 기초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냥 set state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구나, 업데이트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도 우선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언어는 똑같아요. 기초만 알고 가도 사실 반은 해먹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더 관심이 있고 프로페셔널하게 나가야겠다 하면은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 토익 프로젝트랑 연관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거랑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스테이트 리스부터 우선은 좀 실행을 해볼까 봐요. 자,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메인.dart 파일에 이렇게 메인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앱이 실행되면은 요걸 따라서 이제 실행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약간 에러가 조금 있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조만간 수정을 하면서 또 뭐 그거 관련해서 또 트러블 슈팅 영상이 올라가거나 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다시 실행하면 된다는 거. 원래 저라면 해결을 하기보다는 뭐 지금 만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다 가롭고 새로 깔아, 이게 제 방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 이런 일들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도 계속 버전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차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스테이트리스 위젯입니다. 스테이트리스 위젯의 코드를 좀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이 이름은 제 마음대로 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extend 하고서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상속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는 메소드 하나를 구현하게 되는데요. 빌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빌드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호출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때 이 빌드 컨텍스트라고 해서 이 빌드 컨텍스트 쭉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빌드 컨텍스트가 하는 일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컨텍스트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 페이지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터리얼 앱이라고 해서 하나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머터리얼 앱은 여기 써 있죠? 이 녀석인데 얘는 아규먼트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넘겨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거의 필수적으로 입력된다 정도의 내용들만 지금 담겨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팀 데이터 같은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것도 다 버려요. 이것도 다 버려도 됩니다. 요 정도가 이제 필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사용하실 때 자, 이렇게 save라고 검색하시면요, 요거 있거든요. perform hot reload on save. 이거 아마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액션 온 세이브 쪽에 이 리포맷 코드라고 있어요. 옵티마이즈 인포메이션, 임포트 이런 거, 이런 것들 체크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저장할 때마다 코드를 다 이제 포맷을 맞춰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괄호를 사용할 때 저희 여기서 쉼표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쉼표를 쓰면 이 쉼표 기준으로 해서 줄바꿈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툴팁들을 보여줘요. 툴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이제 이런 힌트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런 거 하나 입력해 놓으면 이렇게 지금 잘렸죠. 아까 제가 이 쉼표 입력하기 전까지만 해도 스캐폴드와 머터리얼 앱이 같은 줄 선상에 있었는데, 이렇게 쉼표를 하나 넣어주니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요거는 제가 넣은 거고, 자, 스위치, 센터, 스캐폴드, 머터리얼 앱으로 이 계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여기도 이렇게 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머터리얼 앱과 여기 있는 스캐폴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머터리얼 앱을 쓰면요, 우선은 이 머터리얼이라는 게 구글에서 만든 그 디자인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된 이 구글 앱에서 최적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구글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컨벤션이라고 할까요? 눌러보면은 아, 이거 애플이구나, 아, 이거 구글이구나 싶은 그런 UI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터리얼 앱 말고, 자, 이렇게 하면 쿠퍼티노라는 게 있어요. 자, 쿠퍼티노 하면은 딱 느낌이 오시죠?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 그거를 보면은 이제 쿠퍼티노에 대한 디자인도 저희가 따라갈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머터리얼 앱을 쓰거나 쿠퍼티노 앱을 쓰든 사실 상관없는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 다 커스터마이징 된 디자인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글의 디자인을 따라가지 않고 애플의 디자인을 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일관된 디자인들을 어느 OS를 사용하든 똑같은 디자인을 넘겨줄 거다라는 그 기준으로 우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머터리얼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플러터가 구글 거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호환이 좋겠죠.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홈, 이렇게 두 개를 머티리얼 앱에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말 그대로 이 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플러터 데모 정도로 입력하셔도 되고, 저는 아무래도 이거 이제 제 레포지토리 올라가는 거니까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러터 뭐 이렇게 타이틀을 좀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홈은 이제 이 홈 화면을 이제 어떻게 꾸릴 거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스캐폴드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스캐폴드는 여기 비주얼 스캐폴드 for Material Design Widget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캐폴드를 생성할 때 사용한다. 이 하얀 도화지 같은 이 녀석을 이제 스캐폴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위에서 우리는 UI라고 하는 이 위젯들을 그릴 거예요. 그때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센터와 스위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센터는 뭐 의미 그대로 여기에 보시면은 그것들의 차일드,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이 차일드의 센터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얼라인먼트를 위한 하나의 위젯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위에 스위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운데 지금 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뭐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이 센터를 사용함으로써 가운데로 배치해 줄 수 있다. 이런 기능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도 보면은 키, 그리고 뭐 with 팩터하고 하이 팩터랑 차일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팩터들은 지금 안 쓰고 있고, 여기는 차일드 위젯만 써서 스위치를 박아준 상태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서도 설명을 제가 했을 거예요. 이런 형태. 자, 코드의 실행 흐름을 그냥 이 스테이트리스와 스테이트풀 위젯만 봤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올라가고, 뭐 그 위에 스테이트풀 위젯을 올리고, 그 위에 스테이트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위젯이에요. 여기 있는 색깔로 평면 그려놓은 이것들이 다 위젯들인데 이 위젯들이 겹겹이 쌓이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는 제가 앞으로 차츰차츰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위치는 요 기능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이거 저희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하는 그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놨죠. 자, 밸류, 스위치 밸류 해갖고 여기에 불리언 타입에 뭐 여기는 베리어블을 쓰긴 했지만은 스위치 밸류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놨고 이 값으로 우리는 이 온체인지 얘를 눌렀을 때 이런 액션들을 뭘로 할 것인가 이런 작업들을 하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제로 눌렀을 때 변경이 안 되고 있죠. 이 변경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그 변경을 하기 위한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바뀌는 이런 위젯을 쓰고 싶어. 안 바뀌면 안 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스테이트 리스트가 아니라 스테이트 for 위젯을 사용해 줘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 for 위젯,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던 이게 아니라 얘가 호출되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스테이트 for 위젯을 상속받고 있고요. 이 상속받은 녀석은 create state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create state, 말 그대로 state를 생성하는 건데 우리가 state라고 하는 객체를 그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my st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는 생성을 했고요. 얘는 state를 상속받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앱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뭐 좀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위치 밸류라고 하는 값들을 하나 넣어놨고 여기에 이제 오버라이딩 되는 메소드 두 개 정도네요. 2개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좀 더 넣어놓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제한이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이게 스테이트 안에 있는 메소드잖아요. 이것들이 각각 우리가 오버라이딩해서 호출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내부적으로만 도는 메소드도 있고 해서 제가 로그로 찍어드릴 수 있는 거 요거 정도만 추가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얘는 사실 필요한 녀석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오류가 발생하진 않아요. 얘는 그냥 추가한 거고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걸 누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변경이 안 되고 있죠? 요거는 다시 실행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로고 찍히는 거 보이시죠? 우선 이 스테이트가 뜨면서 did change dependencies 해갖고 여기에 있는 이 프린트가 출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오버라이드 한번 한 거예요. 이거 말고는 뭐 별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고요. 왜냐면 얘가 또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빌드를 쓰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머터리얼에 타이틀과 theme, 다크 theme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빼도 된다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스캐폴드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테이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센터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컬럼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컬럼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쌓이는지는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이 컬럼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이 로우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모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쌓이냐, 위에서 아래로 쌓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예제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럼 같은 경우, 자, 여기서는 아까 이 센터는 child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를 썼어요. 근데 얘는 children을 쓰고 있죠. 이 말은 하나만 쓸 수 있냐, 한 개 이상 쓸 수 있냐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컬럼은 아무래도 아까 몇 개 쌓으면은 이게 가로로 쌓이냐 세로로 쌓이냐에 대한 그걸로 컬럼과 로우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2개 이상은 쌓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children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렇게 갖다 대시면 나오는 이런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set state라고 하는 걸 넣어놨습니다. 자, 얘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이 화면의 UI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는 거고요. 뭐 리페인팅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밸류 해갖고 그냥 스위치 밸류만 바꾸고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이 바꾸는 거를 set st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감쌌습니다. 그래서
바뀌긴 바뀌는데 이러면서 set state로 인해 이 화면이 한번 다시 칠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visibility라고 하는 녀석을 썼습니다. 아직 초반이라서 이렇게 흔히 쓸 건 아니긴 한데, 자, 여기서는 visible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통해서 이게 true false잖아요. 여기 있는 이 true false를 통해서 얘를 노출시킬 건지 말 건지, 이 child를 노출시킬 거냐 말 거냐를 한 번 더 감싸주는 위젯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노출하냐 마냐의 구분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까꿍이라고 하는 이거를 넣어놨고, 이 까꿍도 사실 그냥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서 까꿍 너무 작은데 키워야겠는데 하면은 여기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위젯이 갖고 있는 이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추가를 해줘서 한 번 더 이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뭔가 꾸며주는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면들을 꾸려 나갈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원래는 이 강의를 컴포넌트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텍스트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이 위에서 우리가 컬럼하고 뭐 스캐폴드, 머터리얼 앱,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산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화면을 뭘로 만들어 볼까를 좀 논의를 하고 그거를 꾸려나가는 그런 강의 영상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만 해도 많은 위젯들을 좀 봤어요. 머티리얼 앱, 스캐폴드, 컬럼, 스위치, 그 다음에 비지빌리티, 텍스트, 이런 것들을 봤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여기 있는 stateful 위젯, stateless 위젯, 그 다음에 이 state, 요 녀석들까지 봤는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스위치 여기 value하고 onChange 쓰는구나. 그리고 visibility는 visible이라고 child 쓰는 거고, 텍스트는 그냥 요거 텍스트만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스타일을 꾸밀 거면은 이 스타일이라는 걸 넣어서 이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녀석에 컬러, 뭐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구나.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층이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는 뭐 요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복잡하게 만들면은. 자, 이렇게까지 되면은 사실 하나하나씩 또 메소드를 빼갖고 우리가 리팩토링 하는 작업들을 좀 고치긴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 나오는 그 아저씨가 장풍 쏘는 거, 그런 모양이 가까워집니다. 왜냐면은 이 UI 자체가 워낙 이제 위로 계속 계층처럼 쌓는 형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것들은 계속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겠지 하고서 지금 하는 이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화면들 스테이트리스와 스테이트풀 위젯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여드리고, 뭐 차이가 있는가, 셋, 스테이트, 요 녀석 차이 정도밖에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이는 이런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 셋 스테이트로 계속 그려줘야 되니까 얘가 아무래도 메모리도 많이 먹고 그 리소스를 좀 많이 잡아먹겠죠, 스테이트리스보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실 변경될 게 없다 하면 스테이트리스로 꾸며야 되는 거고, 스테이트풀 위젯은 뭔가 UI가 바뀌어야 될 때 쓴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스테이트리스는 거의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최초 렌더링 할 때 모든 값들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UI 변경이 일어날 거니까요. 특히나 요새 뭐라고 하죠? 이커머스 앱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어디 뭐 메뉴 같은 거 상품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거기 아래에 또 카탈로그가 나오잖아요. 요것과 비슷한 상품, 아니면은 혹시 이걸 찾으시나요? 하면서 더 추천 상품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런 UI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스테이트풀 위젯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